기억은 흐르지만 역사는 남는다. 레이디오 극장 시작합니다. 제1막 새벽의 결단. 1961년 5월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1년 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제2공화국이 출범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정치적 혼란과 당내 파벌 싸움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다. 국민들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군대 안에서도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며 급격히 팽창한 군 조직은 휴전 후 승진 적체 현상에 시달렸다. 젊은 장교들은 부패한 고위 장성들을 보며 분노했다. 1960년 이들은 정군운동을 일으켰지만 장면 정부는 이를 미온적으로 처리했다. 오히려 관련 장교들을 좌천시키거나 예편시켰다. 육군소장 박정희,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 일본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직업 군인. 그는 1960년 12월 대구 제2군 부사령관이라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함께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젊은 장교들이 있었다. 김종필 중령을 중심으로 한 육사 8기생들. 이들은 1960년 9월 10일 충무장 결의를 통해 더 이상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군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61년 5월 15일) 밤 거사 실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각, 이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야기는 그보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도심의 어느 허름한 한옥. 저녁 어스름이 내린 골목길은 조용하다. 방 안에는 박정희 소장과 김종필 중령, 차지철 소령, 김재춘 대령, 그리고 몇몇 핵심 장교들이 모여있다. 창문은 꽁꽁 닫혀있고 희미한 전등 불빛만이 그들의 얼굴을 비춘다. 각하, 핵심 인원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수고했네, 김중령. 자네들 앉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확인의 시간이네. 자네들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은 목숨을 건 일이야. 성공하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우리 모두 역적으로 죽는 거야. 각하, 우리는 이미 충무장에서 결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각하. 작년에 정군운동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패한 장성들은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리 같은 애국적인 장교들이 좌천당했습니다. 장면 정부는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알고 있네. 나도 그래서 대구로 쫓겨났지. 제2군 부사령관이라는 한직으로. 하지만 차소령, 우리가 하려는 일은 단순한 항명이 아니야. 쿠데타야.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는 거지. 각하, 합법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4.19 혁명도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일어섰고 부정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장면 정부는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을지 몰라도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4.19는 학생과 국민의 봉기였네. 우리는 군인이야. 군인이 총을 들고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과 국민이 일어서는 것은 다르지 않은가? 각하께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여기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권력 싸움만 하고 경제는 파탄이고 공산주의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나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만약 이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자네들을 말렸을 거야. 하지만 각하,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한 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병 제1여단 김용근 준장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해병대 병력 약 1,500명입니다.
육군 제1공수 특전단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제6군단 포병단, 제34단 일부, 제33사단 일부도 확보했습니다. 총 병력은 약 3,600명 정도입니다. 장교는 핵심 장교 약 250명입니다.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인원들입니다. 3,600명하고 서울을 장악하기에 충분한가? 충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요 거점을 신속하게 장악하는 것입니다. 한강 인도교를 건너 육군본부, 중앙청, KBS 중앙방송국, 국방부, 중앙전화국을 동시에 점거합니다. 속도가 핵심입니다. 거사일은 5월 16일 새벽을 제안합니다. 원래는 4월 19일 4.19 1주년에 학생 시위에 편승하려 했으나 시위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5월 10일로 잡았으나 정부가 새어나가 연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왜 16일인가? 장면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군 수뇌부도 방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 대한 예편 조치가 5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작전 개시 시각은 새벽 3시입니다. 이 시각에 영등포 제6군 강구사령부에서 출발해 한강 인도교를 건넙니다. 해병대가 선두에 서고 공수부대가 뒤따릅니다. 한강을 건너면 즉시 목표 지점으로 분산 진입합니다. 저항은 예상하나? 한강 인도교에 헌병대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병력일 것이고 우리 병력이 압도적입니다. 설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설득. 좋은 말이네. 우리는 같은 군인끼리 총을 겨누는 것을 원하지 않아. 최대한 유혈 사태를 피해야 하네. 당연합니다, 카카. 우리는 나라를 구하려는 것이지 내전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도영 참모총장은 장 총장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을 겁니다. 작전 당일 각하께서 직접 설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도영, 그분은 좋은 군인이야. 그러나 정치적 감각은 없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군. 각하, 만약 장 총장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진행하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 이미 정부가 세워나갔고 당국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지금 후퇴하면 우리는 모두 체포될 거야. 각하,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미국, 그들은 처음에는 반대할 거야. 민주주의, 합법성을 들먹일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정사실을 만들고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네. 미국도 한국이 혼란에 빠지거나 공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반공을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 그것이 핵심이야. 우리의 첫 번째 공약은 반공이어야 해. 혁명 공약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개 항입니다.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한다. 셋째, 부패를 일소하고 국민일 보위를 바로잡는다. 넷째, 민생고를 해결하고 삼는다. 국민도의를 바로잡는다. 넷째, 민생고를 해결하고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다섯째, 통일을 위한 실력을 배양한다. 여섯째, 이러한 과업이 달성되면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여섯 번째 공약, 정권 이양. 이것이 중요하네. 우리는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해. 우리는 군인이야. 이 나라를 바로잡은 후에는 반드시 민간에 넘겨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각하. 그런데 자네들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나?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카카,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8살, 작은 아이가 5살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고 다시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들이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더 큰 혼란과 불행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 때 저는 수많은 전우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죽었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네들 말이 많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야. 나도 가족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네. 그러나 우리는 군인이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하네. 내무부 치안국과 군 방첩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5월 12일 거사 계획이 세워나간 것도 그 때문이야. 앞으로 모든 연락은 은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사장, 저는 전무, 거사일은 개업일입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대규모 모임은 피하게. 필요한 연락은 1대1로만 하게. 알겠습니다, 각하. 자네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네. 지금이라도 빠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하게.
나는 원망하지 않겠네. 이것은 자발적인 참여여야 하니까. 카카,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두 카카와 함께합니다. 고맙네 자네들. 정말 고맙네. 나는 자네들 같은 동지가 있어서 행운이야.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것이네.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의 이름은 조국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네. 그렇다면 5월 16일 새벽 3시 제6군 관구사령부에서 만나세. 그때까지 각자 맡은 임무를 완벽하게 준비하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네. 충성! 그날 밤 작은 한 옥방 안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맹세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그 강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신념으로 그 길을 택했다. 제2막 박정희의 내면. 5월 12일 밤 대구 제2군 사령부 관사. 밤늦은 시각 박정희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지도와 작전 계획서가 펼쳐져 있다. 그러나 그는 서류를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린다. 비가 오는군.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나는 군인이야. 국가에 충성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지.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명령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 나는 일본 제국을 위해 군복을 입었었지. 그것이 나의 원죄야. 광복 후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 되었어. 조국을 위해 충성을 맹세했지. 한국전쟁 때도 나는 싸웠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전쟁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 정치인들은 권력 싸움만 하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기회를 노릴 거야. 6.25의 악몽이 다시 올 수도 있어. 들어오게. 여보, 아직도 안 주무세요?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잠이 안 오네. 요즘 당신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며칠 전 서울에 다녀오신 후로 계속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군 일이 좀 복잡해서 그렇네. 이게 서울 지도예요? 왜 이런 걸 보고 계세요? 영수 함께. 여보,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죠?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당신 표정만 봐도 알아요. 뭔가 아주 큰 일을 앞두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영수, 내가 만약에 말이야, 이 나라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당신은 나를 믿어줄 수 있겠소? 큰 결단이요? 그게 무슨...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네. 그러나 내가 하려는 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우리 가족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고. 여보, 당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군인이야.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지금 이 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 정부는 무능하고 경제는 파탄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어. 그래도 당신이 나서서 뭘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대구에 계시잖아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대구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나에게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있어.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 잡을 거야. 여보, 당신 혹시 쿠데타 같은 걸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니죠? 쿠데타라는 말이 듣기 거북하네. 우리는 혁명을 하려는 거야. 썩어빠진 구체제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거지. 혁명이요?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당신은 죽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네. 실패하면 나는 역적으로 죽을 거야. 자네와 아이들도 고통받을 거고. 그런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세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요? 당신은 군인이잖아요. 명령에 따르면 되잖아요. 영수, 나는 그럴 수 없네. 나는 조국을 사랑해.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어. 나에게는 책임이 있어. 군인으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일제시대, 나는 일본 군복을 입었어. 그것이 나의 원죄지.
광복 후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 되었어. 이제 나는 진정으로 조국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해. 이것이 내 속죄의 길이기도 해. 여보, 아이들, 근영이와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그러나 바로 그 아이들 때문에라도 내가 해야 하네. 이 나라 제대로 서야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제대로 살 수 있어. 저는 무섭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랄까봐. 영수, 나를 믿어주게. 나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자네와 아이들에게 돌아올 거야. 약속하네. 정말요? 정말 무사히 돌아오실 거죠? 그래, 약속하네. 나는 살아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 거야. 자네와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로.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저는 당신을 지지할게요. 그러니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고맙네, 영수. 자네가 있어서 나는 힘이 나네. 언제 떠나세요? 며칠 안에. 정확한 날짜는 말할 수 없네. 그러나 곧이야.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하죠? 아빠가 중요한 일 때문에 서울에 간다고 해주게. 곧 돌아올 거라고. 알겠어요. 박정희는 부인을 안심시켰지만 그 자신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성공할 것인가?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이미 결정했다. 조국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애국자로서 그가 선택한 길이었다. 제3막 젊은 장교들의 갈등. 서울 근교의 한 군 막사, 작은 회의실에 젊은 장교들이 모여 있다. 그들은 곧 다가올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무겁다. 어떤 이는 흥분해 있고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있다. 사흘 뒤면 정말로 우리가 거사를 일으키는 건가? 그렇다네. 드디어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잡는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하지만 우리가 다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장도영 참모총장이 진압군을 보내면 어떻게 하지? 진압군이 뭐 어떻다고. 우리한테는 해병대가 있고 공수부대가 있어. 우리가 서울을 장악하고 기정사실을 만들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래도 나는 불안하네. 우리가 정말로 옳은 일을 하는 건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옳은 일이냐고? 자네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나? 정치인들은 권력 싸움만 하고 경제는 파탄이고 국민은 굶주리고 있어. 우리 군인들조차 제대로 된 월급도 못 받고 있잖아. 그건 나도 안 해. 하지만 쿠데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 아닌가? 민주주의? 지금 이 나라에 진짜 민주주의가 있나? 4.19 혁명 때 학생들이 피 흘려 만든 민주주의를 장면 정부가 뭘 했나? 당파 싸움에 국정은 마비되고 데모만 매일 일어나고. 이게 민주주의인가? 그렇고도 우리가 총을 들고 권력을 잡는 건,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위험하지 않나? 자네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차소령님. 편히하게 앉아들게. 나도 자네들 이야기를 들었네.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 이해하네? 나도 마찬가지야. 내일 모레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하게 될 거야. 소령님도 두려우십니까? 나도 사람이네. 가족도 있고 잃을 것도 있어. 어젯밤 집에 갔을 때 말이야. 작은 딸이 나한테 안기더군. 아빠 어디 가지 마. 집에 있어. 그러더라고. 나는 그 아이를 안고서 눈물이 날 뻔했네. 며칠 후면 나는 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야. 우리가 실패하면 나는 역적으로 죽고 내 가족들은 역적의 가족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십니까? 왜냐고? 바로 그 아이들 때문이야. 내 딸들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 때문에. 자네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나라가 계속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혼란은 기회를 노리는 자들에게 빌미를 줄 거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혹은 이 나라 안의 좌익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 거야.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전쟁이 날 수도 있어. 나는 한국 전쟁을 겪었네. 전우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죽었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떤가? 그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고 있지 않은가? 맞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네. 우리는 선택해야 하네.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망하는 걸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행동할 것인가? 물론 이 선택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지.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 그것이 우리의 목표야. 이 나라를 구하는 것,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려는 일이야. 하지만 소령님,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군사 독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우리는 독재를 하려는 게 아니야. 박 장군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잡은 후에 반드시 민간의 정권을 넘긴다고. 그것이 우리의 6번째 공약이야. 혁명 공약 말씀이시죠? 그래, 우리는 6가지 공약을 국민들에게 약속할 거야.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공약이지. 과업이 완수되면 정권을 민간에 이양한다. 우리는 군인이야.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거지.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자네들 불안하고 두려운 건 당연한 거야. 나도 그래.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네.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거지. 소령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너무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신중한 거지. 그것도 필요한 거야. 그러나 이제는 결단할 때야. 며칠 후면 우리는 행동에 옮길 거야. 자네들 각자가 맡은 임무가 있어.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해. 저희가 맡은 임무는 무엇입니까? 자네 부대는 한강 인도교를 건넌 후 국방부로 향하게 될 거야. 국방부를 장악하는 것이 자네 임무야. 거기서 저항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기억하게, 우리는 최소한의 무력만 사용한다. 설득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무력을 쓰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네들, 한 가지 더. 우리가 거사를 일으키는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야. 조국을 위해서야. 그 점을 항상 명심하게. 만약 우리 중 누군가라도 권력을 탐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명분은 사라지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각자 준비하게. 5월 16일 새벽 우리는 역사를 만들 거야. 자네들 모두 무사하길 바라네. 소령님도 무사하십시오. 젊은 장교들은 여전히 두려웠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은 조국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두려움보다 컸다. 제3막 정보 유출의 위기. 5월 14일 오후 서울 내무부 치안국 사무실, 경찰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 그들은 군 내부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긴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장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6사 8기생들이 자주 모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건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소장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종필 중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그 사람은 작년에 정군운동과 관련이 있었던 인물 아닌가? 그래서 대구로 좌천당한 거로 아는데. 맞습니다. 현재 제2권 부사령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따르는 장교들이 상당수라는 겁니다. 해병대 김용근 준장, 공수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제육군 강구사령부의 김재춘 대령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군사 쿠데타를 준비하는 건 아니겠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5월 12일에 무언가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일에 계획했다가 취소했다는 건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즉각 군 방첩대에 연락하게! 그리고 박정희와 김종필 그 주변 인물들을 24시간 감시하라. 만약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체포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군 방첩대가 과연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의문입니다. 군 내부에도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에게 직접 보고해야겠군. 그리고 장면 총리께도 알려야 해. 여보세요? 국무총리십니까? 치안국장입니다. 긴급히 총리님께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가요? 예,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보세요? 김중령, 저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 치안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총리실에도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군 방첩대도 곧 움직일 겁니다. 계획이 세워나간 건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체포될 겁니다. 예편 조치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알았어.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하겠어. 자네는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시간이 없군. 각하께 즉시 보고해야 해. 여보세요? 대구입니까? 저 김종필입니다. 박 장군님 계십니까? 예,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김중령, 무슨 일인가? 각하, 긴급 상황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즉시 만나뵈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네. 오늘 밤 서울로 가겠네. 장소는? 지난번 그곳으로 하시죠. 밤 10시에. 알았네. 드디어 시간이 다가왔군. 각하. 진정하게. 김중령, 무슨 일인가? 치안국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군 방첩대도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한가? 예, 신뢰할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체포됩니다. 예편 조치도 앞당겨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군. 계획을 포기하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실행할 것인가? 각하, 지금 포기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당국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반역 음모죄로 체포될 것이고 군법회의에 회부될 겁니다. 그렇겠지. 우리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기 시작한 거야. 그렇다면 16일 새벽 예정대로 실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앞당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나? 완벽하진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병력은 확보되어 있고 작전 계획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좋네. 그렇다면 16일 새벽으로 확정하겠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모든 부대에 은밀히 연락하게. 작전 개시 시각은 새벽 3시. 영등포 제6군 관구사령부가 우리의 지휘소가 될 거야. 알겠습니다, 각하. 예? 각 부대에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김중령,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거야. 성공하면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하는 거고, 실패하면 우리 모두 역적으로 죽는 거야. 각하, 저희는 성공할 겁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나도 그렇게 믿네. 우리에게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의로운 명분이 있어. 하늘이 우리를 도울 거야.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정보다 빨라진 긴박한 상황. 준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도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오막, 폭풍전야. (1961년 5월 15일) 거사를 하루 앞둔 날, 한반도 전역에서 수백 명의 장교들과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병들, 우리 해병대는 언제나 최전선에 섰다. 내일도 마찬가지다. 내일 새벽 우리는 한강을 건넌다. 우리의 목표는 중앙청이다. 이 나라의 심장을 우리가 장악한다. 공수단 전대원 집합! 내일 새벽 우리의 임무는 KBS 중앙방송국 점거다! 방송국은 이 나라의 목소리다! 우리가 방송국을 장악하면 국민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할 수 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는군.
여보,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수, 아이들, 미안하네. 나는 당신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네. 성공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리고 당신들에게 돌아갈 거야. 얼마나 남았나? 1시간 정도 더 가야 합니다, 카카. 알았네. 계속하게. (5월 15일) 22시 제6군 관구사령부. 카카, 도착하셨습니까? 수고했네, 김대령. 상황은 어떤가?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이 대기 중입니다. 좋아. 그들을 만나야겠네. 자네들 고생이 많네. 카카. 안게. 오늘 밤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하겠네. 내일 새벽 3시 우리는 역사를 만들 거야. 김중룡 작전 계획을 설명하게. 예, 카카. 새벽 3시 이곳 제6군 관구사령부에서 출발합니다. 해병 제1여단이 선두에 서고 공수부대가 뒤따릅니다. 제6군단 포병단도 함께 움직입니다. 한강 인도교를 건너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예상대로라면 헌병대가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병력이 압도적이므로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병대와 교전은 피해야 하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군인이야. 최대한 설득으로 해결하게. 명심하겠습니다. 한강을 건넌 후 병력을 분산합니다. 해병대는 중앙청으로, 공수부대는 KBS 중앙방송국으로, 일부 병력은 육군본부, 국방부, 중앙전화국으로 향합니다. 시간표는? 새벽 3시 출발, 4시까지 한강 도하 완료, 5시까지 주요 거점 장악 완료, 5시 30분에 방송국을 통해 혁명 공약 발표.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군. 시간이 촉박하네. 카카, 속도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 기정사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항이 최소화됩니다. 장도영 참모총장은? 한강을 건넌 직후 각하께서 직접 만나셔서 설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 총장이 협조하면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참모총장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군. 최선을 다해 설득해보겠네. 카카, 만약 장 총장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진행하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 자네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겠네. 우리는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피해야 해. 우리는 같은 군인끼리, 같은 국민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서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잡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거야. 우리의 목표는 이 나라를 바로잡고 민간의 정권을 넘기는 거야. 절대로 권력을 탐해서는 안 돼. 각하 말씀이 옳습니다. 좋아. 그럼 각자 최종 준비를 하게. 우리는 새벽 3시에 다시 여기서 만나세. 그때까지 충분히 쉬도록 하게. 충성!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지만 장면 정부는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어. 정치인들은 권력 싸움만 하고 경제는 파탄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어. 4.19 혁명으로 피 흘려 만든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어. 각하,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잠이 안 오네, 김중룡. 자네도 그렇겠지. 예, 저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김중룡, 우리가 정말로 옳은 일을 하는 건가? 각하, 지금 와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 나는 확신하고 있네.
그러나 때때로 의심이 들기도 해. 우리가 하는 일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각하,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는 조국을 구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실패하면 역적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각하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고맙네, 김중녀. 자네 같은 동지가 있어서 나는 힘이 나네. 각하, 이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주무십시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겠군. 자네도 쉬게. 그날 밤 수많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떤 이는 기도했고 어떤 이는 가족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유서를 썼고 어떤 이는 동지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내일 새벽 그들의 인생이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제육막, 북풍의 서막. 여보세요? 송해님, 시한국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군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쿠데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뭐라고? 쿠데타? 박정희 소장과 일부 장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장도영 참모총장에게 연락하게.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깨워서 비상대책을 세우라고 하게. 알겠습니다. 박정희, 그자가 정말로... 여보세요? 총장님,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군 내부에서 쿠데타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네. 박정희 소장 말이지. 예, 시한국의 보고에 따르면 내일 새벽에 거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총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헌병대를 한강 인도교에 배치하게.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겠네. 진압군을 출동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해. 박정희, 그 친구가 정말로 그런 짓을 할 줄이야. 새벽 1시. 제6군 관구사령부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수백 명의 장교들과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고 탄약을 확인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야, 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냐? 모르겠어. 그냥 명령대로 따르는 거지 뭐. 근데 왠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한밤중에 완전 무장하고. 조용히 해. 장교님들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새벽 2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한 군인이 서 있었다. 역사 라디오 극장 새벽의 결단 일부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